요즘 챗GPT나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들은 점점 유료화되는 추세이고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구글의 제미나이는 결을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가입만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한 달 무료, 3개월 조건부 무료 이런 서비스가 아니고 결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작업에서 구글의 제미나이나 AI 스튜디오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됐고 신박하고 유용한 기능들이 정말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I 도서관의 제이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래픽이 조금 다르긴 해도 익숙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분명 계실 겁니다. 크롬에서 인터넷이 안 될 때 나오는 그 공룡 게임 기억하시죠? 비행기를 탈 때나 인터넷 연결이 안 될 때 한 번쯤 시간 때우기용으로 써보셨을 텐데요. 방금 그 게임은 제미나이 안에서 프롬프트 한 줄로 무료로 완성된 겁니다. 어떻게 한 건지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aistudio.google.com 구글의 AI 스튜디오로 접속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창이 뜨실 텐데요. 왼쪽 사이드바 위에를 보면은 챗, 스트리밍, 이미지, 출력, 빌드, 히스토리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퍼즐 모양의 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창에 간단한 프롬프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을 때 크롬을 키면 나오는 그 게임 만들어줘. 이렇게 제출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지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념 정리가 끝나면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분 정도가 지나면 코딩이 완료됩니다. 픽셀 디노런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이 완성됐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같은 구글 게임이라서 그런가 폰트도 비슷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키를 안 먹네요. 점수는 오르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른쪽 밑에 명령어 창에 가서 작동은 하지만 장애물도 없고 점수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명령어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개념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개념 정리를 하는 창을 이렇게 클릭해보면 지금 제미나이가 어떤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연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딩을 수정하는 과정이 끝나면 게임이 이렇게 다시 출력됐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대로 출력된 것 같습니다. 어이쿠. 특별히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지 않았는데 알아서 레퍼런스 찾아 게임을 만드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도 아니고 구조도 단순하지만 이 정도 퀄리티 게임을 프롬프트 한 줄로 뽑아낸다는 거 꽤나 흥미롭죠. 그리고 더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으면 아까 전처럼 명령어 창에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결과물이 마음에 들면 오른쪽 화면 위에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하거나 바로 다운로드, 공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간단한 웹사이트 페이지나 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의 뉴스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원하는 AI 뉴스의 RSS를 그대로 넣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페이지를 자기 입맛대로 다시 재구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스크린샷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구글의 뉴스 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크린샷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런 다음 빌드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업로드 탭을 열고 방금 찍은 스크린샷을 업로드하고 스크린샷과 비슷하게 생긴 RSS 피드 리더를 만들고 싶어 여러 RSS 피드 소스를 추가해서 앱의 해당 피드에 최신 뉴스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 로고는 AI 도서관으로 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넣고 제출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AI가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분석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코드를 작성하고 완료된 후에는 자체적으로 버그를 수정해서 최종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보면 제 프롬프트를 약 59초 동안 분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어로 어떻게 분석했는지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코드 작성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로고만 바뀌었을 뿐 거의 구글 뉴스 페이지랑 똑같죠. 이번에는 RSS 피드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더 AI라는 한국 AI 전문 매체에서 브레이킹 뉴스용 RSS를 복사해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고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AI의 최신 뉴스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철시도 치고는 그리고 프롬프트 한 줄만으로 만든 결과물 치고는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는 기능 중 하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주면 제미나이가 그 영상을 직접 시청하고 분석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영상의 자막이나 대본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미나이는 영상의 내용을 직접 시청하고 분석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즐겨보는 충주시 채널의 영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오징어 게임 영상으로 볼게요. 이 영상은 스트리밍 편집본이라서 오디오 설명 외에도 다양한 댓글이나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의 링크를 복사를 해서 AI 스튜디오에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미나이가 영상 자체를 진짜로 시청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본이나 자막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댓글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부분, 스트리밍 하는 사람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을 리스트업해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상 대본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직접 분석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토큰도 거의 14만 개가 들어갔고요. 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밑에 보면은 총 53초가 걸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확대한 부분과 스트리머 얼굴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섹션을 나눠서 리스트업을 시켜놨네요. 자, 그러면 빠르게 교차 검증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9초를 보면은 볼게요. 19초를 보면은 이것도 됐고 4분 6초 한번 보겠습니다. 4분 6초를 보면은 자, 이것도 맞죠? 자, 그리고 5분 22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4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분 확인해 보면은 자, 이것도 제대로 나오네요. 이처럼 제미나이 영상의 시각적 요소를 직접 보고 분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용 기능에도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영상 길이가 너무 길면 토큰의 제한 때문에 분석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 디컨트 씨가 출연한 1시간 2분짜리 팟캐스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링크를 복사해서 구글 스튜디오에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럼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토큰 수가 100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존 토큰 한도인 100만 개를 추가해서 여기 보시면 실행 버튼도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나온 시각적 정보는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긴 영상이라 해도 분석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본이나 자막 같은 거를 활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에는 안 올라있더라도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이면 그걸 업로드해서 대본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대본을 타임스탬프에 맞춰서 보여줘 라고 요청을 하면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15초 만에 시간 표시까지 포함된 전체 대본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또 참고하실 포인트가 하나 또 있는데요. 먼저 제가 업로드한 영상은 1분짜리 짧은 영상이었고요. 업로드가 가능한 최대 용량은 2기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파일이 너무 크면은 제한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10분 내외짜리 영상에 활용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스튜디오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는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TTS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래 11랩스나 슈퍼톤 같은 구독 기반으로 제공되는 AI 음성 기능인데요. 구글에는 이거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구글 스튜디오 왼쪽 사이드 메뉴에 있는 Generative Media 탭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미지 생성기, TTS,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피치 출력 기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 오른쪽 화면 아래 사용할 수 있는 목소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Got a project in mind? What do you want to explore? What sparks your interest?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한글 대본을 그대로 놓고 출력을 해도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미리 준비해본 대본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출력을 눌러주면요. 야, 제2의 AI 도서관 채널 알아? 처음 들어보는데? 그 신입 AI 정보 유튜버인데 AI 소식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가져와 준대. 오키도키. 정보 고맙다. 한번 확인해볼게. 근데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소문이 있어. 재밌네. 나도 한번 확인해볼게. 혼자 말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여기서 싱글 스피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바뀝니다. 그리고 매우 화가 난 톤으로 저런 감정 지시도 함께 읽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제2의 AI 도서관이 누군데? 이게 물론 다른 구독형 모델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출력할 수는 없지만요. 간단한 오디오 생성에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미지 생성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챗GPT 이미지 출력 모델이 지금처럼 많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제미나이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다시 AI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오른쪽 위에 모델 설정에서 제미나이 2.0 플래시 프리뷰 이미지 생성 모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파란색 호랑이가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을 출력해줘.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제가 지시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모자를 초록색으로 바꿔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 같은 이미지에 모자색만 초록색으로 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진을 업로드해서 이미지 투 이미지로 편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메인 화면 명령어창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저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제 브레이킹 배드 버전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서버에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되면 이 사진을 픽셀 아트 스타일로 바꿔줘.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 기다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의 변한 게 없어 보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남자가 검은색 복면을 쓰고 있는 걸로 해줘.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기능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다시 AI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왼쪽 탭에 스트림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말하기, 웹캠, 화면 공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어떤 거냐면 제미나이가 실시간으로 제 컴퓨터 창을 보고 제가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보면 이 친구가 답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여러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을 만들 때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친구한테 한번 질문을 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답을 주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윈도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전체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전 전체 화면을 클릭을 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이니? 네, 프리미어 프로 화면이 보이고 중앙에 영상 편집 작업창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 있고 오른쪽에는 프로그램 창이 있네요. 자, 여기서 배경을 블러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나에게 알려줄래? 네, 배경을 블러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펙트 패널에서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찾아서 영상 클립에 적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오페시티 옵션을 펼쳐서 매스크에서 원하는 모양의 매스크를 생성합니다. 지금 마스크 처리까지 했는데 이 다음은 뭘 하면 좋을까? 네, 배경에만 블러치 효과를 적용하고 싶으시면 마스크 설정을 좀 바꿔야 해요. 마스크 영역 바깥쪽에만 효과가 적용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마스크 인버티드 옵션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걸 체크하면 마스크 영역 바깥, 즉 배경에만 블러 효과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너도 지금 화면을 보다시피 지금 블러가 안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블러를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러시면 가우시안 블러 효과의 블러 값을 좀 조정해 보셔야 해요. 블러리네스 값을 늘려야 화면이 더 흐릿하게 보일 거거든요. 그 값을 마음에 드는 정도로 높여서 조절해 보세요. 이번에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제미나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미나이는 구글의 챗GP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기능은 무료 플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걸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버튼도 활성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챗GPT도 일반적인 대화나 브레인스토밍에는 적합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제미나이에게 더 인상 깊다고 느낀 시각 자료 생성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나 차트, 그래프 같은 시각적인 자료들을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세계 지도를 그리고 인구수에 따라 색을 다르게 표시해서 어느 나라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캔버스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캔버스는 쉽게 말해서 시각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만 하면 제미나이가 혼자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결과물을 출력해 줍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각 나라의 인구가 표시가 되고요. 몇 개 누락된 나라가 있어 보이지만 인구 밀도에 따라서 색상도 달라지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이렇게 프롬프트 한 장만으로 그리고 무료로 가능한다는 점이 좀 놀랍기도 하죠. 이번에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월간 사용자 수를 유튜브가 처음 생긴 해부터 2025년까지 현재까지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딩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완성을 해줍니다. 마우스도 올려보면 연도별 사용자 수치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고 밑에 보시면은 레퍼런스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만들 때나 회의를 할 때, 컨텐츠를 만들 때 데이터를 빠르게 시각화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 기능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미나이를 사용하면서 가장 대단하다고 느꼈던 기능 중 하나는 바로 딥서치 기능입니다. 물론 퍼블릭시티나 클로드 같은 서비스들의 기능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제미나이의 딥서치 기능은 이게 정보의 깊이나 범위면에서 기존 AI 서비스들을 앞서가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의 양도 많고 다양한 출처를 바탕으로 교차 검증까지 해주니까 결과물의 신뢰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기능은 유료 플랜에서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무료 플랜에서도 한 달에 5회 정도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미나이 모델을 2.5 플래시 버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딥 리서치 기능을 밑에 보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어떤 김치들이 있는지, 어떤 속재료를 주로 쓰는지, 존재하는 모든 김치의 종류를 조사해줘.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미나이가 어떤 단계로 연구를 진행할지 이렇게 먼저 보여줍니다. 한국의 김치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조사. 각 지역별로 유명한 김치를 목록 작성. 이런 식으로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구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 김치의 지역별 다양성, 종류, 속재료, 그리고 문화적 지형이라는 논문형 레포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걸 구글에 닥스로 보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장김치, 보쌈김치, 쏙깍두기, 미들김치, 순무김치, 개국지, 호박김치, 가지김치, 나박김치, 오징어김치, 서거리김치, 고들빼기김치, 갓김치, 반지, 깻잎김치, 갈치김치, 전복김치, 고수김치, 뭐 이렇게 다양한 김치의 종류가 먼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참고할 레퍼런스 출처들을 이렇게 논문형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48개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김치의 세계화라는 것도 있네요. 세계화는 김치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재료 수급 문제와 같은 도전 과제도 안겨준다. 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진정한 지역별 김치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제법 그럴듯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표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혹시 이 리포트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보기 칸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딥 리서치의 기능은 실제로 사용해보면 왜 좋은지 바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노트북 LM입니다. 구글이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 중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툴인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기능들이 있는 툴입니다. 물론 이것도 구글 계정만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문서나 웹사이트, 오디오 같은 걸 업로드를 하면 AI가 그 내용을 학습해서 마인드맵을 만들거나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 이 툴에서 제일 흥미로운 기능은 팟캐스트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먼저 노트북 LM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 새 노트북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면요. 이런 창이 뜨는데 구글 문서, 슬라이드, 웹사이트, 유튜브 링크, 텍스트를 붙여넣을 수 있는 소스 추가 창이 이렇게 뜹니다. 저는 여기서 웹사이트 링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주제는 한 번쯤 들어봤을 논쟁인데 휴지거리 걷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키피디아에 있는 휴지 논쟁 관련 페이지의 URL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노트북 LM에 넣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여기 오디오 개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팟캐스트 하나가 뚝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한 번쯤은 우리 모두 신경 썼을 법한 주제죠. 두루마리 휴지 거는 방향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른바 오버 방식이냐, 언더 방식이냐 하는 그 논쟁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단순 취락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랄까, 선호도 조사 결과도 있고 각 방식의 장단점, 심지어는 역사적인 논쟁까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회 심리학적 분석까지 있다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7분 37초짜리 팟캐스트 한 편이 뚝딱 완성이 됐습니다. 현재 무료 플랜 기준에서는 하루에 3개의 팟캐스트를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의 톤, 말투, 그리고 상황극 같은 연출 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어서 활용 방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무료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왜 요즘 제미나이를 흥미롭게 생각하는지 조금은 공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보여드린 기능의 일부는 챗GPT에서도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챗GPT가 더 뛰어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모든 기능들은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이 AI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떨어져 먹고 어떤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도구들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열어둔다는 점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이런 정책이 지속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이 모든 기능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라고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보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2의 AI 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